세계의 반응은 지금 세반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초청된 후 스페인을 국빈 방문하였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스페인 상하원 합동연설 직후 스페인 상원도서관을 찾았고 상원도서관에서는 소장하고 있는 조선왕국 전도를 내보였습니다. 이를 본 문재인 대통령은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사료라고 말했습니다. 조선왕국 전도는 18세기 프랑스 지리학자인 장 바티스트 부르기뇽 당빌이 신중국 지도첩을 발간하면서 포함된 지도인데요. 이 지도의 제작자가 중국과 주변 지역을 나타낸 지도첩을 만들었고, 그렇게 만들어진 이 조선왕국 전도는 서양인이 만든 조선의 지도 중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지도입니다. 이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명확하게 조선의 영토로 그려져 있습니다. 조선왕국 전도를 보여주던 앙헬 곤잘레스 도서관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도에 대해 설명하고 1730년대 대한민국의 한반도 지도인데 한국인들에게 가장 와닿는 기록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도를 살펴보며 소중한 자료를 보여준 스페인 상원도서관장에 감사 인사를 전했고, 이 소식은 청와대 대변실을 통해 전해져 국내외 언론사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독도를 두고 억지를 부리는 옆나라 일본에도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일본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럼 다음에 그 지도를 가져와 국제법원에서 시험해봅시다.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분명한 증거라면 한국이 승소하겠죠? 무서워. 그래서 100번 양보해서 한반도에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왕조의 영토였다고 해도 다케시마의 주권은 현대의 국제법이 제정된 시점에서는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의 국제법에 따라 메이지 시대의 일본 정부는 문제없이 이 땅을 일본 영토로 편입했어. 따라서 현재 한국은 역사적으로 국제법 위반을 하며 불법 점령하고 있는 중. 신중국 지도를 발간했고 조선왕국 전도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청나라의 책봉 체제에 포함되어 있는 속국이라는 것이구나. 잘 알았다. 섬의 이름이 틀렸으면 지도 자체가 믿을 수 없고 불완전한 지도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그림이 단지 오래되었다고 해서 모든 그림이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취미 수준에서 쓴 지도일지도. 자신에게 유리한 것 같은 증거를 하나 발견했다고 떠드는구나. 정말 이번 것은 그쪽에 유리한 증거인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유리한 증거들과 함께 재판에서 종합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 마구 도망쳐 있는 주제에. 다케시마가 아니라 독도라고 정말 믿고 있다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텐데, 아마도 본인들도 자신이 없기 때문일 것. 이제 자신이 있다면 국제재판소에 가세요. 그 지도를 가지고. 재밌네. 청나라 시대네요. 당시 한국은 청나라의 속국이었죠. 덧붙여서 어떻게 청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었을까? 일본에 조금은 감사해 주었으면 한다. 스페인 정부는 공식 일정으로 왜 그 지도를 보여준 것인가? 그리고 설명까지. 그것이 궁금하다. 댓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본에서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시시비비를 다투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증거들을 가지고 국제재판소에서 정식으로 한국의 영토로 인정받고 끝내면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계속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분쟁을 해결하자는 주장에 한국이 응하지 않는 이유는 말 그대로 독도는 한국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요구대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독도 문제를 다투게 된다면 한국에서도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명백한 우리의 영토이기 때문에 독도와 관련된 영유권 분쟁을 인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일본이 이러한 함정에 한국이 걸려들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한국을 불려내려는 것이죠. 또한 만약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우리가 가진 역사학적 고증을 기반으로 한국에 유리한 판결을 해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한번 패소하고 나면 다시는 제소할 수 없으므로 어차피 자기 땅이 아닌 일본 입장에서는 잃을 것이 없지만 한국은 달리 얻을 것이 없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유불리를 떠나 우리는 얻을 것이 없는 협상을 시도할 필요가 없으며, 어찌 보면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타령에 이렇게 응답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대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국제사회는 강대국의 힘에 따라 그 논리가 정해지는 것이죠. 지금과 같이 한국의 국력이 성장했다 할지라도 이미 그전부터 막대한 자본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다져온 일본과 국제재판을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를 정의가 통한다고 볼 수 없는 외부의 그 결정권을 넘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이런 재판에 응할 이유가 없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고, 일본은 계속해서 그렇게 자신 있다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가려보자는 억지 주장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며 역사적, 실효적 지배의 사실을 앞세울 때 일본도 국제사회에 여론전을 펼칠 증거로 독도 인근에 2-3일 간격으로 순시선을 보내며 일본 어부들은 독도에 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독도 출하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마네어는 이를 허가해주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국제적인 분쟁거리로 만든 다음 일본의 실효적 지배에 대한 증거를 쌓아두려는 것으로 마냥 지켜볼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한일 양국은 약식으로라도 회담을 갖기로 합의를 했었는데요. 일본 측에서 정상회담을 자꾸 회피하여 약식회담으로 한일 양국이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일방적으로 회담을 취소해버렸습니다. 굉장한 결례이자 아주 옹졸한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요. 이유는 다름 아닌 독도 방어 훈련이었습니다. 독도 방어 훈련은 1986년부터 지금까지 35년 동안 연간 2차례씩 꾸준히 진행해온 훈련인데요. 독도 방어 훈련의 빌미로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는 건 굉장히 예의 없는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마음 같아서는 사거리 제한이 없어진 현무미사일을 일본 전역에 아낌없이 보내주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해온 바와 같이 하루하루 국력을 키워 일본이 감히 건들지 못하도록 강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반응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